잘 봐. 10원짜리도 있어.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지. 그걸 가지고 자 뭐 아까 230원을 지불하고 싶어 라는 거야. 저 이제 금액이 결정되는 거지. 금액 딱 하나.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번호의 수를 구하는 거지. 자 풀어봐 하면 이게 경우의 수 문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이자면은 동적 개수를 제한해버리면 난이도가 확 높아져. 마음껏 쓸 수가 없으니까 범위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지.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까지만 밝혀주고 잠깐 멈추려고. 일단 얘 어떻게 푸냐? 개수 큰 거부터. 그치. 개수가 큰 거부터 그거 기준으로 세워줘 가는 거지. 이게 0일 때부터. 오케이? 그럼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이게 0일 때. 그럼 이게 23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세주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1일 때. 그럼 이게 5개가 줄겠지. 5개 주면 18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 13개가 될 테고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사실은 1개일 때, 2개일 때 또 막 2개일 때는 여기가 0개면 여기가 3개. 그럼 230원이 딱 되잖아. 그치? 마지막 이걸로 푸시겠네. 이렇게 가지치기 형태인데 왜 개수가 큰 걸 기준하지? 라고 한다면 왜 X부터 하지 않지? Z부터 하는 게 낫지? 라고 한다면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그치?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네. X로 하면은 0부터 23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24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돼. 일단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Y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건 011에서 모든 경우가 다 실제로 존재할 게 나오게 돼. 근데 10원짜리 기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내가 4개 썼어. 10원짜리 0, 1, 2, 3 해서 4인 경우를 봤어. 그럼 YZ에 어떤 수를 넣어도 230원 못 만들어. 그지? 그러니까 삽질인 경우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빼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이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그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경우의 수를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 3가지거든 사실. 합의법칙, 구배법칙이 2가지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수형도야. 수형도라는 것은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수형도 이거 가지치기 하는 거. 네. 이게 합의법칙과 구배법칙의 기본이라고. 이렇게 연달아 가는 건 구배법칙이고 이렇게 나뉘어 가는 것은 합의법칙인 거야. 이게 합의법칙과 구배법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랬을 때 당연히 적은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야. 그 합리적인 수용도를 내가 보통 경우에 있을 때 노가다라고 하거든? 일일이 센다고 해서 합리적인 노가다를 좀 배워야 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되냐면 이거는 Y까지 결정하면은 X를 셀 필요가 없어. X에서 안 나눠지거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 2가지면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돼. 이것과 똑같은 원리야. 만약에 이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 문제도 마찬가지야. X, Y가 있는데 2개밖에 없는데 X를 결정하면 Y는 알아서 결정해 돼. 그러니까 X, Y, Z가 있으면 내가 X, Y 2개만 결정하면 Z는 알아서 결정이 돼. 그러니까 멈출 줄도 알아야 돼. 그걸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잖아. 난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 목적에 맞게 멈출 줄도 알아야지. 계속해서 그런 가장 효과적인 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 연습을 이렇게 시키려고 구라는 수가 있어. 이걸 자연수의 합으로 3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걸 내가 오늘 수업의 이제 메인 주제의 시작으로 삼을 거야. 자, 한번 해봐.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9를 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1, 7 있겠네요. 그 다음에 1, 2, 6, 3, 5, 4, 4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로 시작을 다 했으니까 2, 그 다음에 5 있겠네요. 그 다음에 3, 4, 네. 그 다음에 3, 이렇게 하면 다 샜네요. 이렇게 똑같이 자기가 샜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쓴 게 뭐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셀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전 지금 어떤 규칙하에서 셌어요. 그 규칙은 뭐냐면은 뒤에 나온 수가 점점 커지게,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했는데 x, y, z 이 규칙이 성립하게 셌어요. 문제 조건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셌을 때 말하자면은 겹치는 게 발생하지 않게 셀 수 있어요. 지금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2를 썼으면 그 다음에 2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2, 1과 겹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다른 경우들로 중복되는 건 전부 다 빼고 셀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게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끌어갈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물론 케이스는 7가지지만 그 중에 3가지 케이스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 9가지가 다 서로 달라. 자연수하면 다 1 이렇게 똑같겠지만, 네. 뭐 9송의 꽃이 있어. 서로 다른 꽃이 있어. 튤립, 장미 뭐 등등의. 그걸 이렇게 분할하고 싶어. 이게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언급하진 않지만 문제로는 나오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분할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9개 중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8개 나왔으니까 8개 중 3개를 골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이미 결정됐어요. 더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분할이 끝납니다. 이걸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9송의 꽃을 1송이, 3송이, 5송이로 분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센 거예요. 그걸 납득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해설 같은 데서는 여기까지 다 써줍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도 많이 하냐면은 5, 3, 1로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송이 중 5송이 고르고 4송이 나왔으니까 4송이 중 3송이 고르고 나머지 1송이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쪽이 편하다고 추천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9, 15를 계산하려면 9, 8, 7, 6, 5, 4, 3,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4, C, 3은 4, 3, 2 하고 3, 1 하셔야 돼요. 1, C는 당연히 1 되고요. 근데 이쪽을 하면은 그냥 9예요. 8, C, 3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5팩은 그냥 1이죠 사실. 그걸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된 거야. 분자는
9팩토리얼이에요 그냥. 분자는 9팩토리얼. 분모가 네. 여기는 1, 3, 5 이렇게 된 거죠? 나 이게 잘못 썼네. 여기는 5, 3, 1. 그러니까 식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양식 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 이쪽이 10다는 거죠. 그러니까 1, 3으로 분할하든 5, 3, 1로 분할하든 똑같으니까 작은 수부터 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선생님이 오늘 인트로로 삼은 것은 수업 초반에 했던 것은 경우의 수의 몇 가지 유형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주인공은 수열과 조합이죠.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없는 거 이렇게 보통 이해하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 과도기적인 그것의 제목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면은 네. 그냥 경우의 수에 대해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자, A, B, C, D, E가 있어요. 이걸 배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입니다. 5개의 문제를 배열하는 것은. 근데 만약에 A, B, A, D,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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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걸 배열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하면은 아까는 여기 B, C, D를 섞는 모든 게 다 서로 다른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섞어봤자 똑같아요. 3개를 섞는 것은 3팩토리얼 6가지거든요. 그래서 6가지 경우가 아까는 다 다른데 지금 그 6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분의 1개의 경우만 네,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배열, 순양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팩토리얼은 원래 순서를 그냥 숫자를 15 곱하기 5, 4, 3, 1 이렇게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만들어진다. 저는 팩토리얼 순서 제조기라고 생각해요. 원래 팩토 이게 인수란 뜻이에요. 수인수분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곱하기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거. 팩토리얼. 네. 이라는 네, 수학 기호인데 그건 순서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곱하기로 썼을 때 그런데 나누기로 쓰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순서 제거기가 됩니다. 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대표 문제로 저는 제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successful. 보시면은 알파벳은 10개예요. 5개, 5개에서 10개를 배열하니까 기본 배열은 10팩토리얼이 나와요. 그런데 S 3개가 똑같아서 그건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C 2개도 똑같아서 그거 순서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U도 2번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이게 이 10개의 알파벳을 배열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열과 조합의 과도기적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꽃을 9송이를 9송이가 다 달렸어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네, 9개 왔죠? 이걸 이제 분할할 건데 어떻게 분할하는 거냐면은 5송이, 3송이, 1송이 그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분할하고 싶었어. 그럼 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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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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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걸 배열한 것과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배열하면 방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9팩토리얼을 하고 5개가 순서가 없고 3개가 순서가 없고 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왜 이게 같은 말이냐면 A로 해서 헷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를 뭐 X, Y, Z로 할 거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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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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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막 섞을 거야. 섞으면은 뭐 Y, X, X, Z, X, Y, X, Y, X 뭐 이렇게. 제가 X 5번 쓰고 Y 3번 쓰고 Z 1번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걸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 중에 하나를 썼어요. 거기에 매치되는 X에 매치되는 것들이 5개로 들어가면 돼요. Y에 매치된 게 3개로 들어가면 돼요. 어쨌든 나는 네 그냥 5송이, 3송이, 1송이 이렇게 분할을 한 거지만 그걸 배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어제 NPR 여기서 이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한 딱 이런 느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같다면은 그리고 그 식이 의미하는 2가지 상황이 있다면 이걸 호환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A, B, C, D 모음이 2개 있고 자음이 3개 있어요. 이걸 배열하는데 자음이 딱 이 순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뭐 B, B, E, 뭐 C, D, A 이거 막 스폰지권 중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음은 B, C, D 순이잖아. 자음이 B, C, D 순이 되게 나는 배열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좀 이제 의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을 때나 순서가 정해질 때나 효과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BC를 섞은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서 BC 하나만 괜찮고 5개는 안 돼요. 역시 6분의 1이 되죠.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서를 언제 제거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같아서 순서가 구분이 안 될 때. 순서가 구분이 안 돼. 순서가 없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순서를 없애줘야지. 또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근데 숫자를 연달아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가 발생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굳이 없애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이 경우에서 본격적으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내 설명을 들으면은 되게 막 어떤 필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되는데 뭐 지금 순서가 좀 곱보니까 자 보세요. 수열과 저을 배울 때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배열하는 것까지예요.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까지예요. 그럼 뭘 먼저 배워야 되냐면 당연히 조합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뽑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배열하는 것까지. 이게 발전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수열을 먼저 배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도 그런 설명 안 나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열식이 훨씬 쉬워요. 얘는 곱하면 끝나요. 4, 3, 2 하면 끝난다. 근데 조합은 굳이 나눠줘야 돼. 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숫자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나열해서 곱하는 것만으로도 순서는 발생해 버린다 라는 것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순서를 없애주고 싶으면 굳이 나눠야 된다. 근데 순서가 없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같거나 정해져 있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문제로는 저는 이 문제를 기억합니다. large. 제가 처음 만났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large라는 알파벳 단어에서 모음이 순서가 유지가 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A 다음에 E가 나오게 이웃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 그럼 경우의 수 어떻게 생겼어요? 네. 5팩 나누기 2팩이에요. 이건 OCE하고는 좀 달라요. OCE는 5팩하고 2팩, 3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은 항상 두 가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의 상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A, B, B, E 이렇게 하면 세 가지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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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B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다 A게 뻔하게 그렇게 돼야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같은 것이 있는 수열과 분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 풀어봅시다. 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9송이의 꽃을 2송이, 2송이, 5송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9C2 이렇게 하겠죠? 9C 곱하기 7C2 하면 끝나요. 알겠어요? 정말 이건 굳이 그냥 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2분의 1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것은 9C3, 6C3 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굳이 3C3을 써주는 식으로 해설을 나가지고 여기는 뭘 곱해줘야 되면 300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 2분의 1 사실 2팩분의 1이었던 거예요. 자, 분할은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 주황색은. 생각해보세요. A, B, C, D, E, F, G, H, I가 있어요. 이걸 두 개, 5개 나눌 거예요. 봐요. 내가 9개 중 2개를 이걸 뽑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7개 중 2개를 이걸로 뽑았어요. 나머지가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카운팅이 됐겠죠? 여기 카운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9개 중 2개를 뽑을 때 처음에 C들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7개 중 2개를 뽑을 때 A, B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이게 됐어요. 이것도 서로 다르게 카운팅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왜 2로 나눠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서로 같은데 서로 다르게 됐잖아, 그치? 이해되는 것 같습니까? 네. 이 개수가 똑같을 때 한 그룹에서 먼저 고르고 나중에 고르고가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숫자잖아. 이렇게 숫자를 첫 번째 곱하고 두 번째 곱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순서가 발생해버린다. 이건 첫 번째 의미를 가져버려요. 두 번째 의미를 가져버리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의미가 없잖아. 그럼 굳이 나눠줘야 된다. 좋아요? 뭐 오늘 설명으로 다 완전히 명확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면서 어차피 저한테 가져올 질문들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문제가 그냥 아예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헷갈리는 부분들은 제가 오늘 최대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3개씩 나눈 건데 처음에 이렇게 3개 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고르고 이렇게 3개를 고르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고르나
첫 번째 이걸 3개 고르고 두 번째 이걸 고르고 세 번째 이걸 고르나. 뭐 두 번째 이걸 고르고 첫 번째 이걸 고르고 세 번째 이걸 고르나.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똑같을 거라고. 그게 분할에 대한 얘기예요. 개수가 똑같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그래서 꽃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꽃병에 꽂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서로 단 3개의 꽃병이 있다면 그럼 그게 이제 분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분배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분할에 연속돼서 나오는 개념일 뿐이야. 그냥 곱하기 3팩토리얼 하면 돼요. 어떤 경우든. 그럼 분배가 됩니다. 보통 가족이 차에 타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9명의 가족이 있어. 세대의 차에 나눠서 여행을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분할도 하고 분배도 해야죠. 차에도 태우고. 네. 숙소에 도착했어. 방이 3개 있어. 3방에 나눠서 잘 거야. 분할도 해야 되고 네. 분배도 해야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분할이고 어디까지가 분배인지 헷갈릴 때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씩 나눠봐 하면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조 이름을 정하세요. 네. 우리 멋지죠? 막 이렇게 막 조 이름을 막 정해요. 그럼 분배가 되는 거예요. 조 이름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방에 들어간 거, 차에 탄 거 이런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거고요. 토너먼트를 해봅시다. 네. 토너먼트가 있어요. 이걸 8강 토너먼트라고 합니다. 8강 토너먼트. 대지표 문제예요. 토너먼트 대지표. 대지는 토너먼트가 있고 승자승 방식이에요. 리그전입니다. 모든 팀이 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개 팀이 나머지 7팀과 다 겨루는 거. 리그전은 합리적인데 경기 수가 너무 많아져갖고 운영 비용이 너무 커져서 잘 안 씁니다. 토너먼트는 이제 운 없게 처음에 1, 2위 팀이 붙으면 2위 팀은 8강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이제 대지론이 있어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섞어서 조별로 나눈 다음에 조별 리그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토너먼트를 하는 이런 복합적인 방식도 쓰고, 아니면은 그 전 경기에서 성적이 좋았던 팀들은 시드적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처음에 안 붙게.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네, 8개 팀을 가지고 저 대지표를 짤 수 있는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이 문제.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저기 있는 팀과 여기 있는 팀은 8강에서 절대 안 만납니다. 결승에서 만나요. 그죠? 그래서 8개 팀인데 이렇게 분할해요. 84 하는 순간 사실 끝난 거예요. 근데 굳이 44에 썼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막 색을 통일시킬까? 이거는 필요 없는데 썼고, 44 똑같아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2팩분의 1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분할인데 이 4명을 또 여기다 잘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4명을 거기다 배치하고 싶다면은 네. 이렇게 분할해야 돼요. 이렇게 나누면 얘들도 8강에서 안 만나게 돼요. 4강에서 만나. 여기 뭐 B가 올라오고 여기 C가 올라오고 이렇게 B가 올라오고 H가 올라오게 되면 이걸 4강, 4명의 강자들이라고 해요. 이걸 준결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여기서 C가 올라가고 여기서 E가 올라가면 이게 결승 2강이라고 하죠. 2강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자, 이렇게 나눈 경우는 그럼 이제 4명을 둘러니까 4C2 하면 그냥 끝나요. 4명을 2명 뽑는 순간 끝납니다. 굳이 이걸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명수 똑같으니까 2분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설에서 만나게 된 식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여기도 나눠야 돼요. 그죠? 여기 내용도 배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4C 하면 끝났는데 2C도 하고 2분의 1은 꼭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4C만 했을 때 위험한 게 이 2분의 1 놓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써줘야지 그걸 좀 고려할 수 있게 되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4개밖에 안 되니까 생각이 편할 거야. 내가 4팀을 2명씩 붙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긴 사람끼리 붙게 하는 그 대집을 짤 거야. 그럼 4명을 2명 나누고 싶어.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4C2죠 라고 누가 얘기해. 안 되면 2명 고르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니까. 근데 아니라고. 4C는 경우의 수가 6가지야. 맞지? 근데 아니야 3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4C 한 다음에 2분의 1 해줘야 된다고. 그걸 이해해야 돼. 왜 4C 6가지가 4C 하면 A, B 넷 중에 2개를 고른대. A, B 고를 수도 있고 A, C 고를 수도 있고 A, D 고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B, C 고를 수도 있고 B, D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 D 고를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이 된다고. C, D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A, B 결정이 된다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 같은 대칭이거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그치? 나머지 써보면은 얘가 BD야. 그럼 여기 BD하고 똑같겠지. BD 이쪽에 H가 되겠지. 이렇게 또 똑같아요. AD, BC나 BC, AD나 당연히 똑같지. 근데 이건 진짜 와서 놓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개수가 이게 같을 때. 자, 네? 이게 경우의 수야. 이걸 다 계산하면 이제 대지 끝났죠.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A, B든 B, C든 똑같으니까. 그런데 토너먼트를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얼마나 쉽냐면 보시면 압니다. 8명이잖아요. 8명 그냥 마음껏 배열해요. 800 이렇게. 그냥 A, B, C, D, F, G를 내 마음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바꿔도 똑같죠? 그죠? A, B 자리 바꿔도. 그러니까 2분의 1 한번 합니다. 오케이?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리 바꿨을 때 다 똑같거든요. 여기 자리 바꿔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리 바꾸면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게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하는데 1경기가 A, B, 2경기가 CD인데 여기를 바꾸면은 1경기가 CD 되고 2경기가 A, B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먼저 경기하고 나중에 경기는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대진표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대진표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체를 바꿔도 1, 2, 3, 4경기가 3, 4, 1, 2경기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4번, 2번, 1번, 7번 의 중복을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쉬워 보이냐? 많이 졸린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식을 8, 7, 6, 5, 4, 3, 1 써서 이거 다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진짜 식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공부할 때 그거 확인해봐야 돼.
둘 다 똑같은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야. 그럼 당연히 식도 똑같아야지. 이게 왜 똑같을지 또 알아야 되고. 그렇단다. 자, 지금 어떻게 좀 내가 그래도 관련된 것들을 정리했거든. 맥락이 맞지 봐봐. 내가 순열과 조합을 우리가 배울 거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얘기했어. 순열과 조합은 사실 지난 시간에 순열은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조합은 뭐 도형 문제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끼워넣기 문제 같은 거 하나 예시들어서 설명했잖아, 그치?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유형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고 어떤 식으로 이제 유사점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과도비 진 형태로 몇 개의 순서만 없애는 그런 느낌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이거는 집을 방법부터 해서 나왔던 거지만 어떤 것을 하나하나 세는 방법도 이제 뭐 합리적으로 세면은 다 끝났을 때 끝나지도 말고 겹치지도 않게 셀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분할이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유형의 문제의 특징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대지표 문제가 있는데 대지표 문제는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 통틀어서 주로 어떤 얘기냐면 중복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없애는가, 그 얘기를 주로 한 것 같아. 뭐 중복 없애는 건 그냥 나누게 하면 되는 거고, 중복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를 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보통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중복들.